순두부찌개는 평소에도 많이 해먹는 그쵸. 찌개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해먹을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오늘은 이제 보통 이제 조개만 넣고도 많이 하시는데 네? 오늘은 제가 오징어를 좀 같이 넣고 만들어 볼 거예요. 오징어요? 네. 이 오징어 손질에 뭐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니 뭐 비법이라기보다 보통 네? 이제 겉에 있는 오징어 껍질을 좀 없애고 칼집을 넣어서 만들게 되면은 네. 훨씬 더 이제 부드럽게 드실 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끝에 밑에 쪽에 딱 네. 붙어 있는 껍질 쪽만 이렇게 이제 살짝 제거를 해주시고 네. 껍질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소금 같은 걸 문질러서 벗길 수도 있는데 네.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키친타올을 이용을 해서 네. 이렇게 키친타올에 같이 붙여서 제거를 해주시는 우와, 거죠. 오, 같이 떨어지네요,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아주 쉽게 제거가 가능하거든요. 예전에 저희 엄마가 맨손으로 네. 하려고 해서 굉장히 뜯어지고, 그냥 찢어지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 것 그리고 같아요. 막 미끄러지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하신 다음에 네. 칼집을 넣으실 때는 반드시 안쪽으로 칼집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칼집을 넣는 이유는 뭐예요? 칼집을 넣게 되면 일단 표면적이 넓어지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국물이 더 쉽게 우러나오고 네. 익는 속도도 빨라지게 되고. 간도 맛있게 잘 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 안쪽 부분에 여기 이제 내장했던 자리여서 괜찮아요. 네.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시는데 칼집을 넣으실 때는 마치 내가 채를 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해주시는데 이제 끝까지 힘을 주시면 잘라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약간 마지막에 힘 조절만 해주시면서 이렇게 잘리지 않게끔만. 그렇죠. 칼날을 약간만 기울여서 끝까지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요거와 X자가 되도록 지금 칼집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X자로 만나도록 이쪽도. 물론 이 순두부찌개에 해물은 들어가지만 오징어는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근데 확실히 들어가면 더 맛있나요? 아유, 당연하죠. 맛있고 또 이제 집에서 보통 이제 바깥에서 드실 때는 뭐 재료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재료를 좀 아끼지만 우리가 네. 집에서는 사실 가족들을 위해 사는 거니까 좋은 재료 많이 넣고 하면 좋잖아요. 그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작게 만들려면 한 번 더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한 3, 4cm 정도 요 되도록 정도 크기로? 네, 등분을 해줄게요. 숟가락으로 뜨시면서 이제 드시기 편하게. 네. 자, 그리고 이런 뭐 귀 부분은 그대로 잘라주세요. 이 오징어가 들어오면 먹는 재미가 있겠네요. 또 쫀득쫀득하니까. 그렇죠. 씹는 재미도 있고 네. 또 이제 국물 전체적으로 이제 맛도 더 좋아지게 만들고요. 네. 자, 그래서 숟가락으로 떠먹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리도 좀 짧게 잘라서 준비를 했어요. 네. 이렇게 오징어 준비해봤고요. 네. 그다음에 파, 뭐 고추 같은 것도 사실 넣으시고 싶으면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오늘은 대파를 제가 조금. 대파만 어슷 썰어서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사실 재료가 간단해야 또 만들어 먹기 쉽거든요. 그렇죠. 또 들어가는 거 많으면 예. 엄두가 안 나잖아요. 간단한데 또 맛있는 맛을 내면 또 좋아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달걀은요? 달걀은 깨서 네. 그리고 이렇게 깨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 순두부도 네. 먼저 이렇게 좀 등분을 해두시면 이런 한꺼번에 식으로? 넣기 좋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순두부 자체가 물이 좀 많이 생겨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처음에 이제 국물을 잡으실 때 물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나중에 물만 너무 많아지게 돼요. 국물을 잡을 때? 그렇죠. 물의 양을 잡을 때? 그래서 이렇게 수분이 더 나오는 걸 감안을 하시고 네. 또 두부에서 나온 국물이 또 시원한 국물 맛을 내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대로 이제 다 넣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죠. 자, 그러면 이제 재료가 네. 다 준비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뚝배기에 가져가서 제가 좀 끓여보도록 할게요. 자, 끓이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바로 그 재료 다 넣고 국물 넣으면 되나요? 아니요, 제일 먼저 고추기름을 내주도록 할 거예요. 순두부찌개도 보면은 약간 이제 고추기름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어제 우리 진미채 만들면서 고추기름 내봤잖아요. 그래서 맛이 확실히 달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매콤한 향이 좀 다르고 네. 좀 더 매운맛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춧가루를 좀 더 그 매운 고춧가루를 네. 구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을 무조건 많이 넣으시는 것보다는 또 매운맛으로 조절을 해주시는 방법도 쓸 수 있는 거죠. 어제 확실히 그 진미채에 네. 고추기름을 내서 먹어보니까 확실히 그 매콤함의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깔끔하게 칼칼하게 맵더라고요. 그렇죠. 그 칼칼한 맛이 왜냐하면 기름에 볶으면서 네. 그 기름 속으로 매운맛이 우러나오잖아요. 그래서 음. 전체적으로 조금 맛이 확 퍼지는 느낌까지 같이 줄 수 있거든요. 오늘도 그럼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천천히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지금 고추기름을 낼 때 이게 지금 국간장이에요. 네. 국간장을 미리
고춧가루에 좀 섞어두게 되면 네. 나중에 쉽게 타는 걸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네. 어차피 나중에도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좀 섞어두시고 여기에다가 식용유를 조금 둘러주신 상태에서 국간장에 적셔진 고춧가루를 넣고 네. 고추기름을 먼저 내보도록 할게요. 원래 순두부찌개 할 때도 이렇게 고추기름 내서 하는 경우가 많나요? 그렇죠. 보통 이제 고추기름을 내서 써요. 네. 근데 후라이팬 같은 데다 할 때는 바로 이제 드러내니까 괜찮은데 지금 제가 뚝배기에다 만들잖아요. 네. 근데 뚝배기는 일단 한번 열을 받게 되면 그 열이 오래 가기 때문에 네. 내가 멈추고 싶다 그래서 더 이상 고추기름이 그만 우러나는 게 아니라 계속 탈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간장을 조금 넣은 거고요. 이 타지 않게 상태에서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자글자글 거리는 느낌이 나고 좀 매콤한 향이 올라오잖아요.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준비된 해물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해물 뭐부터 넣을까요? 예, 지금 이제 조개 네. 먼저 넣고 이거 먼저 볶아주세요. 넣고. 저는 지금 이제 바지락이 제철이어서 바지락을 사용을 하는데 네. 뭐 모시조개도 좋고요. 네. 아니면 뭐 겨울철 같은 때는 홍합도 잘 어울리고요. 네. 뭐 만약에 그런 조개류가 없다면 그냥 오징어를 조금 넉넉하게 넣으셔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이따가 물을 넣고 확실히 끓이게 되면 맛있는 맛이 더 우러나겠어요. 물론이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칼집 넣은 오징어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 근데 예전에는 네. 그냥 무조건 국물 먼저 끓이고 마지막에 이렇게 네. 재료들을 넣었었는데 네. 확실히 이렇게 재료들을 한번 볶아준 다음에 국물을 넣으면 더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요리에 따라서 조금씩 뭐 다른 조리법을 쓰기도 하는데요. 네. 한꺼번에 같이 넣고 이제 국 같은 형태로 끓이는 조리를 할 때는 그냥 재료를 넣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네. 해물이나 고기처럼 조금 냄새가 나는 재료들은 이렇게 한번 볶아주게 되면 볶아지면서 냄새가 날아가게 돼요. 어제도 이 고추기름 때문에 그런지 네. 그 진미채에도 비린내가 전혀 안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까지 같이 도와주게 되니까 네. 그 과정이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또 맛의 차이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오그라들면서 아까 예. 칼집 넣은 게 칼집이 벌어졌잖아요. 양념이 잘 뱄는데요. 그렇죠. 이 정도 상태로 있게 되면은 물을 부어주시는데 물을 얼마큼 넣으면 되나요? 물을 요 재료가 잠길 정도까지만 이렇게 잠길락 말락하는 느낌이죠. 사실 만약에 말씀 없으셨다면 네. 더 넣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죠. 예. 자 그럼 우리는 이 순두부찌개가 한 소끔 끓으면 그쵸. 진행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해산물 맛이 우러날 때까지 네. 제가 저쪽 가서 더덕 무침을. 더덕을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야, 더덕 무침은 사실 저희 집에서는 더덕을 명절에 네. 매콤하게 해서 구워서 많이 먹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게 먹는데 오늘은 이렇게 간편하게 해서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더덕을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구이를 많이 해서 드셨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막 두드려야 되고 손질을 많이 하시잖아요. 요것도 좀 두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오늘은 안 두드려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예. 보시다시피 제가 좀 가는 걸로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가늘고 연한 거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 음. 조금 사이즈가 큰 거면 좀 이렇게 어슷하게 한번 이렇게 잘라주세요. 아, 그냥 길이가 긴 건 이렇게 좀 잘라주면 된다는 그렇죠. 거죠? 좀 어슷하게. 잘기만 해도 향이 올라오네요. 그렇죠? 더더욱 이제 향을 먹자는 거니까 이게 구이보다 생채로 먹었을 적에 훨씬 더 향을 살릴 수가 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는 이 네. 더덕이 너무 쌉쌀해가지고 이 맛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요 맛 때문에 먹어요. 요 쌉쌀한 맛 때문에. 맞아요. 나이 들었나 봐요. 큰일 났어요, 선생님. 그러게요. 이 쌉쌀한 향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철든다는 뜻이죠, 뭐. 자, 요렇게 더덕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같이 넣을 쪽파도 야, 재료가 정말 간단하네요, 선생님. 더덕 무침이면 더덕하고 그냥 쪽파. 예. 위에 뭐 송송 얹어주셔도 되고 네. 아니면 이렇게 한 2cm 정도로 잘라서 네. 같이 버무려 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준비하고 네. 지금 보니까 여기 찌개가 이제 국물이 끓고 있거든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두부를 넣어주세요. 아, 요러니까 국물이 이제 맞아지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순두부는 너무 잘게 부수게 되면은 두부 자체의 부드러움이 점차 더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큼직하게 맞아요. 잘라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끓이다 보면 죽이 돼 있어요, 선생님. 너무 잘게 하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떠먹는 맛이 있도록 네. 일단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시고 우리 간은 언제 해요, 선생님? 지금 이제 같이 해줄 거거든요. 네. 이제 아까 처음에 고춧가루에 국간장 같이 넣었던 거 생각나시죠? 네. 그래서 기본 간이 국간장 간이 어느 정도
정도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네. 여기에 다진 마늘 넣어주시고요. 맞아요. 마늘 들어가야죠. 그리고 해산물이 들어갔으니까 다진 생강이 있으면 조금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후춧가루도 조금 넣어주시고, 좀 넣고. 그리고 이제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시는데, 아까 이제 국간장 넣은 간이 있으니까 그거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간을 네. 좀 간을 보시면서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저쪽에 이제 아까 우리 파 썰어놓은 거 있었잖아요. 얘도 넣고 한 소끔 끓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달걀을 언제 넣어줘요, 선생님? 달걀은 불 끄고 그대로 이제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물론 뭐 완전히 조금 익혀서 드시고 싶으면 네. 달걀 넣고 뭐 한 1, 2분 정도 익혀주셔도 괜찮고요. 약간 반숙도 맛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뭐 식성에 따라서 그건 넣어주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순두부가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물이 부글부글 끓는 상태가 되면 네. 바로 드실수록 맛있어요. 그래야 순두부를 좀 더 부드럽게 드시는 수분감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상태에서 이제 물이 전체적으로 중앙까지 끓으면 네. 바로 이제 불을 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선생님, 국물이 빨갛게 올라온 게 정말 매콤하고 칼칼해 보여요. 그렇죠. 자, 이 상태가 되면은 네. 중앙에 달걀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바로 이제 식탁으로 가져가면 맞아요. 되는 거죠. 먹다 보면 있거든요, 이게. 네. 자, 그러면 옮겨볼게요. 네. 야, 정말 순두부가 정말 푸짐한데요. 네. 자, 이렇게 부담 없이 속을 채워주는 순두부찌개가 완성됐고요. 저희는 이어서 향긋한 더덕무침 완성시켜볼게요. 네. 자, 아까 더덕을 저기 손질해봤고요. 그쵸. 이제는 뭘 하면 되죠? 그냥 양념장에 버무리시기만 하면 돼요. 바로 버무리나 양념장부터 만드나요?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야죠. 네. 자,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굵은 거하고 가는 걸 좀 섞어서 쓸게요. 이게 뭐가 다른가요, 선생님? 그러니까 고운 것만 넣게 되면 나중에 고추장을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나게 되고. 약간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되는구나. 그쵸. 그러니까 걸쭉하게. 너무 고와서. 아,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한 2대1 정도 비율로 이제 섞어 쓰시면 예. 빛깔도 좋고 또 이제 느낌도 좋거든요. 자, 설탕 설탕 조금 좀 더. 넣어주시고. 약간의 단맛이 필요하죠. 그쵸. 그리고 이제 다진 파, 네. 다진 마늘. 요건 이제 다진 생강인데요. 네. 있으면 넣어주시고 없으시면 사실 뭐 안 넣으셔도 되는 재료기는 해요. 이 생강이 들어가면 뭐든지 향이 맛있어지는 것 그쵸. 같아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예.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고추장 조금 네.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올리고당이에요. 올리고당도. 약간 전체적으로 양념을 좀 어우러지게 해주는 네.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식초예요. 아, 식초. 네, 새콤하게 예.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양념을 골고루 섞어주세요. 골고루 섞어주고요. 자, 요 양념은 네. 좀 섞어서 한 5분 정도 이제 그대로 두시게 되면은 네. 고춧가루가 이제 주변에 있는 수분이 있는 양념하고 같이 어우러지게 되면서 네. 수분을 흡수를 하게 돼서 네. 고추 자체가 조금 더 향도 살고 매운맛도 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농도도 조금 더 되직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네.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이렇게 만들어서 한 네. 5분 정도 뒀다가 버무려 주시면 더 좋죠. 그래서 양념장을 네. 만든 상태에서 그대로 아까 준비된 더덕 네. 넣어주시고 더덕은 무칠 때는 어떻게 무치면 되나요, 선생님? 그냥 골고루 버무려 주시면 돼요. 오늘은 뭐 특별하게 네. 뭐 주의하실 것도 없고요. 그렇죠. 이미 더덕 자체가 딱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주의하실 거 한 가지는 예. 바로 먹기 직전에 버무려 주시라는 거죠. 오. 왜냐하면 이제 더덕 자체의 향을 또 아삭아삭한 질감을 즐기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버무리면 바로 드시는 게 가장 느낌이 좋아요. 아작거리는 느낌이. 그래서 양념장 따로 만들어 두셨다가 상해내기 직전에 네. 해주시고 마지막에 깨를. 깨를 조금 넣어서 버무려 주도록 하죠. 저는 완성급식 가져와 볼게요. 네. 자, 그러면 뭐 구이 아니더라도 이제 더덕의 향을 좀 즐기면서 드실 수 있는 대신 이제 간단하게 네. 만들 수 있잖아요. 뭔가 산에서 내려와서 네. 산 아래에 맛집들 가면 이렇게 더덕 맛있게 하거든요. 네네. 그런 느낌 날 것 같아요, 집에서도. 그래서 신선한 맛을. 네. 야, 정말. 자, 이렇게 향으로도 먹고 맛으로도 먹는 네. 향긋한 더덕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우후! 알아두면 맛이 2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따끈따끈 보들보들한 순두부찌개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고춧가루에 국간장을 부어 미리 섞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뚝배기에 볶을 때 고춧가루가 쉽게 타지 않아요. 여기에 해물을 넣어 달달 볶아주면 비린내는 싹 사라지고 국물 맛은 깊어진다는 사실. 얼큰한 순두부찌개로 입맛 돋우는 밥상을 차려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주세요.